김병주 우리 주블리님이시죠. 김병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님 여기서 뵈니까 막 어깨춤이 네. 덩실덩실 이렇게 납니다. 네, 그래요? 아침부터 너무 신납니다. 네, 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지냈죠.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되고 네. 또 지부가 새로 구성이 돼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병주 네. 의원님 출연한다니까 또 댓글로 많은 네. 응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출석 체크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출석 체크에서 한 달 동안 출석 체크를 많이 하신 분한테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어서 출석 체크 가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영희님 말씀하시고요.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네요. 너무 좋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응원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주블리님 이 자리에도 나오셨네요. 이제 김병주 의원님 사랑합니다. 디디님도 하셨고 강수경님 주블리님 등장 땡땡 하시면서 하셨고요. 하트 김병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 네. 반갑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배동호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하트, 반갑습니다. 배동호, 무한달려, 말근님. 네. 마지막에 임팩트가 강하네요. 네. 주블리 해피바이러스 이정희님. 해피바이러스. 블리블리 주블리 너무 좋아요. 화이팅. 네. 젤리타로 하트님. 다 이제 유를레히히님 모두 다 하트 네. 하트 주블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 인기의 비결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십니까? 네, 네. 뭐 열심히 사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면 된다. 이게 네. 사랑받는 비결.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김원주 의원님 네. 매력이 터지십니다. 정말. 네, 네. 네, 같이 이야기 좀 민주당 상황 이야기 나눠보실 텐데요. 개혁 3법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원내대표께서 지금 계속 하라고 그러시는데 덕담입니까? 아니면 한번 이제 내려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저희 방송법 토론을 알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신동욱 의원, 제가 신동욱 의원이면 아마 당적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이 현 상황 이게 보셨잖아요. 네, 정말 네. 어떠셨어요? 아이고 필리버스터 어제 신동욱 의원님이 제일 했는데 아마 그때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완전 그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로 보이는데 네, 네. 고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쳐서 내려가겠다는데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그러니까 고문이죠. 그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럼 화장실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고문버스터. 고문버스터. 명언이십니다. 네, 오늘의 국민의힘이 돌직구 명언. 하고 있다. 네. 그럼 저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빨리 그 필리버스터 중지하고 네. 방송 3법을 비롯해서 민생 법안들 빨리 채택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정말 오늘의 돌직구 명언 고문버스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그렇잖아요. 고문버스터 1년 만에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직힘조까지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땅히 근데 직힘조 편성해봤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막을 방법이 없죠. 사실 국회법 106조에 의하면은 무제한 토론 같은 경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부터 24시간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을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거지로 보여주기식 하는 거죠. 네, 결국엔 반대를 위한 반대, 네, 보여주기식.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나온 인원들도 죽을 맛일 거예요. 아까 저 신동욱 의원 보듯이 힘들어 죽겠어 이제 내려가겠다는데 내려가지 마라 그러고
측은지심이 발동하시는 거죠 지금 같은 의원으로서. 네. 참. 아 마음까지 국민의힘 의원인데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이시는 역시 주불리 네. 김병주 의원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쟁점 5법을요. 이름도 굉장히 거칩니다. 5대 악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폭주기관차 이런 말을 네. 좀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5대 악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5대 악법이 아니라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이미 이것이 발의가 되고 여러 번 됐던 거거든요.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법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통방송공사법인데 공영방송의 이사회 인원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해서 공정성을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방송상법인데 왜 여기에 반대하는 겁니까? 공영방송들이 공정성이나 독립하게 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에 무리한 어떤 손해배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건데 이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법을 왜 반대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법도 마찬가지요. 상법도 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맞습니다. 것인데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3법하고 노란봉투법, 상법을 들어서 마치 뭐 5대 악법이니 네. 폭주기관차니 이렇게 하는데 폭주기관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번 이미 했고 윤석열이가 그 당시 거부권 행사에서 통과가 못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꼭 간철이 돼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쭉 대국민의 열기, 그러니까 그 답답한 고구마를 증감시키는 게 바로 윤석열 아니겠어요? 네, 지금 네. 속옷 시위까지 했는데요. 네. 대체 2차 체포영장 집행 좀 언제 될까요? 글쎄요, 7일까지가 기한인데 아마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사실 우리 국민께서는 대단히 경악했잖아요. 네. 윤석열의 이런 태도를 보고 그렇죠. 어떻게 수치심도 없는지 또는 인간 이하의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체포영장 집행 갔을 때 티셔츠만 입고 또 밑에 팬티 자기 팬티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 상상이 안 되죠. 네. 저도 상상이 안 돼서 이건 뭐 한 두세 살 어린애가 그렇죠. 떼쓰는 때 떼쓰는, 하는 네.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란 게 뭡니까? 피해자의 어떤 도주라든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든가 또는 소환에 불응할 때 맞습니다. 하는 거고 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고 또 특별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네. 검사를 오래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까지 그렇죠. 했던 맞아요, 분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 대통령 당시도 국격을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입틀막 경우라든가 네. 또는 12.3 내란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걸로 네, 해서 대국민 국격을 특위가 떨어뜨리더니 이제는 구치소 가서도 그렇죠. 세계 조롱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은 뭐 팬티 색깔이 어떻냐 하면서 희화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것들을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 이하다. 완전히 바닥까지 보여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해라. 네.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윤석열 씨 측에서는 법적 조치하겠다. 지금 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왜냐하면은 사실 윤석열 측에서는 강제로 끌어낼 때 만약 강제로 내다 보면 자그마한 상처 같은 것들이 날 그쵸,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걸 핑계 삼아 뭐 예를 들어서 인권을 유린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구탈당했다느니 네네. 뭐 등등 그러니까 아마 그날 강제로 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께서 그
담요로 둘둘 담요로 말아라. 둘둘 말면은 상처를 입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그런 그쵸. 방법을 얘기한 그것까지 것이 계산을 아니냐. 해서. 네, 그런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끌어내면 사실은 강제로 하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덩치는 맞습니다. 커지니까 네. 여러 선 그럼 담요로 말을 하면은 상처는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그냥 의미인데 그것은 은유적인 거고 하여튼 강제로 구인을 하라는 것에 방점을 저는 뒀다고 보는데 실제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법이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엔 내일은 또 김건희 씨가 또 소환 조사를 받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이제 뭐 건강 악화설은 있지만 두 발로 너무 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소환 조사에서 또 휠체어를 타지 않을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윤석열 부부는 해요. 네, 그때 6월 달에 우울증으로 입원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타고 쇼를 저는 했다고 보는데 우울증인데 왜 그 휠체어를 탑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 정말. 우울증이면 걸어 나오는 거죠. 저는 우울증 환자들 많이 봤지만은 군에서도 아이고 육체는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좀 아파서 그런 건데 근데 실체를 타는 쇼를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 다니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다고 하고 하는데 또 그런 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있어요. 휠체어 타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그 가서 여러 가지 빨리 또 복귀를 하는 명분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저 수사를 못 그런다. 받겠다 뭐 이런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창부수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상상을 초월하고 초월한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형태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가 네. 그렇게 속옷시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그거 어떻게 자기 속옷 입은 모습을 그 교도관이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있죠. 예. 그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네, 참 대단한 부부인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또 예. 김건희 씨, 상정 상상 이상의 그 네. 행보를 보이는데 또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있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3-4시간씩 휴식 보장해라. 본인의 네. 뭐 휴식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쇼핑하듯이 선택해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는 어떤 수사를 진행을 지연시키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수사받는 분들 중에 일반 국민들이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씨를 둘러싼 키맨들, 뭐 집사를 네. 비롯해서 정말 많잖아요. 근데 네.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 이렇게 도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피해자들 신병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핵심 인원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경우는 베트남을 거쳐서 제3국으로 도피했다고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빨리 잡아야 실제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리고 행방이 묘연하라고 하는데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은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강제 수사가 될 수 있게 추적을 해서 김건희와 관련된 인원들을 잡아서 피해자로서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김건희 게이트 정말 뭐 디올백부터 너무나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통일교로부터 또 6천만 원 받은 거 이제 네. 목걸이 이런 네. 논란이 있어요. 또 모조품 목걸이를 끼고 그러니까요. 외교 행사 참여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때 목걸이 영수증이 나온 걸로 발표가 되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통일교 측에서는 김건희 선물이라면서 건진법사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전달했고 건진법사가 전달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조품이 또 발견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실제를
했었는데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안 했는 게 아니냐라는 거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국가 행사에 영부인이 모조품을 만약에 갖고 갔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은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가적인 품격이나 외교적인 어떤 신뢰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상표법 위반 행위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 하고 그 당시는 뭐 빌렸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3년이 지나서는 모조품이다 뭐 이렇게 말 바뀌를 하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수사로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법 앞에 평등인데 이게 김건희 수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데렐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숨바꼭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건희 샤넬 신발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특검에서 김건희 신발 샤넬 신발 12컬레를 네. 뭐 이렇게 발견하고 촬영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샤넬 신발도 통일교 측에서 인사가 건진법사에게 청탁하면서 이렇게 전달된 걸로 보이는데 네네네. 그것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신발 논란도 샤넬 신발 12컬레가 왜 아우, 나오죠? 네, 디올백에서 명품 진짜 좋아하시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진짜 뭐 중국의 신화통신에서는 뭐 흑막이다, 명품 막 마리앙 또아네트 여러 가지 매체에서 비유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하면은 딱 예. 한 문장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샤넬 신발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아, 샤넬 신발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막 캐도캐도 아니 진짜 캐도캐도 샤넬은- 양파예요. 계속 나와요.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명품 사랑 어디가 끝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요. 아 이거 참 우리 집에는 샤넬 신발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 컬레도 없는데 사실 아니 대부분 사모님이 없죠. 많이 서운해하실 거죠. 당연히 저도 일반 국민들은 샤넬 신발 있는 게 네, 신기한 거죠. 네, 그걸 12컬레라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요. 너무 명품 사랑. 네. 본인이 브랜드가 되면 되는데 왜 이러시는 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아 좋은 말씀하셨네요. 네. 본인이 브랜드가 되는 거죠. 명품은 꼭 해야 되나요? 본인이 브랜드면. 그래서 주블리 김병주 그러니까. 자체가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명품이 전소미- 뭐가 필요한가요? 전수미 앵커님도 변호사님도 전수미 자체가 브랜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브랜드. 감사합니다. 뉴스 인사이트에서 메인 네, 앵커도 하시고 네. 예. 뉴스 인사이다 흥할 수 있도록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구독 좋아요 이거 네, 알람 설정. 선생님 한 번만. 여러분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김영주 의원님 이렇게 기다고 많이 저 밖에 사시는데 제가 머리, 손질을 머리가 해서 있으니까. 여기 했습니다. 네, 뉴스 토마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 많이 잊지 마시고요. 해주시고요. 방송 네, 주블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네. 분들 뉴스토마토 구독, 네. 좋아요, 알람 우리 설정. 전수미 변호사님이 메인 앵커를 맡으셨는데 네.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야 합니다. 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하면 주블리만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주블리가 네. 있으니까 네. 전 진짜 사성 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스윗할까? 네. 어떻게 이렇게 장군님이 이렇게 스윗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따뜻한 마음과 스윗함,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인자가 네. 있기 때문에 정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든든하시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네,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정청래 신인 당대표 선출되고 이제 강한 여당이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한번 네. 싱크 보실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신인 당대표 첫 최고위원 주최를 해서 이 자리에 이제 함께 있으셨는데 싱크 지금 나오나요? 방송?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를 뽑아라 라는 시대적 명령이 또한 준엄하게 우리에게 내려졌다. 의원님. 네. 이 자리에 함께 계셨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직접 본 그렇죠. 소감. 네.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되시고 공약했던 내용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어요. 너무 속도감 있게. 그래서 어제 바로 개혁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바로 이거 해야 된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금 가시는 거네요. 스피디하게
진짜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처럼. 아. 그래서 추석 전에 이런 걸 다 관철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최고 비공개 최고회의도 많이 했어요. 뭐 되시자마자 일요일 날 바로 그 저 약속했다고 수해 복구 현장 가야 네, 된다고. 그쵸. 그래서 바로 새벽에 전날 또 나죠.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비닐하우스 안에 아, 오이를 이렇게 그 오이 제거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비닐하우스 아니니까 네. 온도가 너무 올라요. 너무 올랐죠. 예, 그래서 그날 비닐하우스. 아이고 전 거의 많이 지쳤죠. 아, 그렇지만은 우리 그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또 최고위원 회의를 또 했어요. 아, 정말요? 아, 무한 체력. 오후 5시에 최고위원 회의하고 또 그 다음날 하고 막 속도감 있게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아니 오늘따라 김명주 의원님이 너무 네.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봤더니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으셔서 네. 살이 좀 빠지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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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3대 개혁 네. 특별위원회 즉시 바로 가동을 했어요. 바로 네. 이제 3대 개혁 특별위원회. 검찰, 사법, 언론 개혁 앞으로 그렇죠. 좀 더 빠르게 진행될까요? 네, 저는 위원장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할 리더십 가진 사람들을 임명해서 속도감 있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그렇습니까? 개혁에는 민형배, 네, 그렇죠. 민형배 네. 의원은 꾸준히 검찰 개혁 목소리를 네, 냈었고요. 꾸준히 내셨던 사실은 분이시죠. 관련 상임위에도 활동을 네, 했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 검찰 개혁을 누구보다도 잘 하실 분이다? 위원회를 이끌 거라고 보고요. 최민희 의원이 언론개혁 언론개혁위원장을 맡으셨고. 맡았고요. 네. 최민희 의원 너무 잘 알잖아요. 언론인 출신으로서 맞습니다. 언론 분야에 아주 깊은 관심이 갖고 있고 네, 또 그렇죠. 방통위원장 하면서 또 아유, 저력을 보여줬잖아요.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주셨던 분이죠. 네.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이 백혜련 의원님 검찰 또 출신이시죠. 검찰, 네. 사법개혁을 맡았는데 검사 출신이시고 아주 추진력 있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강단 있죠. 3대 그 개혁 특별위원회가 속도감 있게 할 걸로 보고 특히 이 분야는 뭐 우리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니까 계속 체크하면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실 네,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 사법에 의해서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검사 징계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검찰개혁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석 전에 검찰개혁 완료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하겠다고 네. 공언을 하고 있고 그런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점은 사실 뭐 좀 또 상황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로 이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피디하게 좀 정청래 호가 다수 올리고 가고 있잖아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재명 대표 때는 더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는 사실 엄청난 내란 국면을 맞이해서 그렇죠. 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잖아요. 그때는 비공개 최고회의도 하루에 어떨 때 두세 번 할 때도 있었고요. 그때 전략을 짜야 됐었고 숨막힐 정도로 하고 또 애간장을 태울 때도 많았잖아요. 고비 그때 전국이 말아. 그랬죠. 네네 네. 그렇게 되고 밤늦게 새벽 일찍 이렇게 그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의 그 열정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체력이 엄청나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스타일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의하면은 비공개 회의하면은 각자 의견을 다 듣고 네네. 특히 반대 의견을 꼭 들으려고 해요. 네네네.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하면 그 배석자 중에 정책위 의장 특히 진성준 의장 배석하면은 반대 의견 한번 내보세요 하고 꼭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그때 결론이 안 나면은 또 내일 아침에 다시 토의해 보자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니까 나중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감 있게 해왔고요. 거기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숙달이 돼 있어서 정청래 호가 발 빠르게 가고 속도감 있게 가는 것도 저는 뭐 큰
적응이 돼 있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아마 이재명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2년 같이 했잖아요. 네, 아, 그때 그쵸. 아마 수석 그런 최고위원이셨죠.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네, 네, 네. 정말 네, 많이 단련된 아마 최고위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지도부 하에서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끄시는 게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으로 트레이닝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든든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개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특히 사법개혁 얘기도 눈길이 갑니다. 국민의힘 해산법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것은 내란 특검에서 지금 국민의힘 관련자들을 수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할 때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고 거기에서 뭐 국회로 모이라 그 당시 원내대표가 또는 뭐 그 당사로 모이라 하면서 방해했던 정황들이 많고 또 이런 것들을 수사하다 보면은 국민의힘의 위법적이고 비상계엄에 관여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위원 정당의 요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위원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고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가 그때는 위원 정당으로서 해산하려는 요구가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저는 뭐 어차피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란 정당이라고 저는 규정을 전에 맞습니다. 한 바가 맞습니다. 있는데 내란을 이렇게 동조하는 정당은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고 어제 최고위에서도 해산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냈었어요. 네네네. 네네. 근데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이스트마트에서 정청래 주목을 하겠습니다. 대표 말씀만 뭐 얘기만 계속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고위에 말이 없다. 아쉬운 네. 점이 많으실 텐데 네. 먼저 그 어제 최고위에서 개선했던 내용, 그 소개하고 싶은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제 아니요. 지금 형태가 지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시작했잖아요. 대표를 뽑기 위한. 근데 마치 실제 내란 동조했던 것들을 옹호하는 후보들이 나오고 막 그래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내란 옹호 릴레이 대회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실제 해산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런 정당은 해산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100만 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뉴스토마토입니다. 네. 구독자분들 그리고 대국민 아마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날씨가 아주 무더운데 건강 좀 잘 지키시고요. 다행히 어제 수해 그 집중호우가 많이 올 걸로 예상됐는데 일부 지역이 좀 물폭탄을 받아서 좀 아쉬운 점이 안타까웠는데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때로는 폭우가 때로는 폭염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 잘 지키시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속도감 있게 민생 문제, 외교 문제 이렇게 해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더욱더 잘하도록 많은 응원이 필요하고요. 뉴스 인사이다. 특히 전수미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 프로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김현정님. 역시 주블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람 설정. 설정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